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소식 BTV 뉴스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늘 관심도가 떨어졌던 교육감 선거. 서울에선 오는 10월 교육감 재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많은 후보들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번 선거가 왜 중요한지, 어떤 인물들이 어떤 정책과 비전을 들고 나왔는지 첫 소식에서 살펴봅니다. 먼저 지난 2014년 입성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교육 정책은 교육감직 상실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 교육 정책의 성과는 무엇이고 남은 숙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이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성과 가운데 하나는 공립특수학교 설립 확대입니다. 특수학교란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를 말합니다. 조희연 교육감 이전에는 2002년 경운학교 설립 이후 특수학교 설립이 전무했습니다. 이에 조 교육감은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의 공립특수학교 신설을 강조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학 희망 조사를 바탕으로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특수학급 설치가 미진한 사립학교에 대한 특수학급 설치 확대 및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19년 서초구 나래학교, 2020년 강서구 서진학교가 잇따라 문을 열었습니다. 12년을 기다린 중랑구 동진학교, 최근 추진 중인 성동구 성진학교 설립이 준비 중이지만 조 교육감의 퇴진으로 장담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혁신학교의 확대도 조 교육감의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지난 2014년 68개 교였던 혁신학교는 지난해 258개 교로 크게 늘었습니다.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표방하는 혁신학교는 학교 자치를 강화한 형태입니다. 사회를 이해하는 지식은 단지 입시나 취업 혹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만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닙니다. 공정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 일, 바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교육계에서는 무자격 교장제도, 학생 성적 저하 등의 시선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 이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년제는 내년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기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고 참여형 수업, 체험활동 등을 중점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른바 수포자 등 학력 저하 현상에 대한 우려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의 가장 큰 저는 문제는 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대응을 못하고 계시다. 정책이 불안정하다. 이런 부분 꼭 말씀드리고요. 이런 학력 저하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전환이 없이는 어떠한 예산을 투입하든 또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시던 기본적인 기조를 좀 바꾸셔야 된다. 조희연 교육감의 대표 교육 정책인 학생인권 조례도 논쟁을 키웠습니다. 두발 교복 공론화, 학생 체벌 금지 등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학교 운영을 강조했지만 지난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결국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결정했고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 제소해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입니다. 지지와 반발 속 진보 교육감의 지난 10년, 학령 인구 감소와 교육 환경의 빠른 변화 등 당면한 교육 과제에 진보든 보수든 다음 교육감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뒤를 이으려는 진보 성향 후보는 물론 보수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단일화 경쟁 때문에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도 진영 논리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강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유죄 판결과 동시에 보궐선거 출마 후보가 물망에 오릅니다. 가장 먼저 선거 준비 태세에 들어간 건 서울 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입니다. 10년간 이어진 조희연 진보교육 바톤을 이어받아 서울형 혁신교육을 이어가고자 진보진영 교육단체가 후보 단일화에 나선 겁니다. 혁신교육, 진보교육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요. 공정한 룰 합의를 통해서 후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공정한 그 경선 관리 룰을 마련해서 지난달 30일 추진위 발족 후 진보 성향을 가진 여러 후보들이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신만 전 정교조 부위원장의 출사표를 시작으로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 디지털대 교수와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와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의원, 홍재남 전 오류중학교 교장 등입니다. 이들은 조희연 혁신교육의 10년의 들을 이어 교사와 학부모가 존중받는 교육 이념을 공통 분모로 내세웁니다. 혁신교육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바로 1등주의 교육으로부터 한 사람, 학생 한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그런 올리원 교육으로 나아갔던 그 소중한 경험을 저희들이 어떻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교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새로운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다시 출마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따른 보전금 30억 원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또 교육감을 출마해 날선 비판이 나오지만 곽 후보는 현 정권을 비판하는 정치 논리로 대응합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3중 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교육은 어떤 권력에도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최보선 전 교육의원을 제외한 8명이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지난 6일부터 경선 규칙을 놓고 합의안이 마련되면 이달 중순쯤 단일화 후보를 추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맞선 보수 진영 후보들도 단일화 성사가 관건입니다. 보수계에선 일찍이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에 유력했지만 박 전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반면 지난 지방선거 때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감에 재도전합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단일화 과정에서 막말 녹취 공개로 홍역을 치른 조 전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 출마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잘못된 이념으로 오염된 학교를 깨끗이 정화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할 책임자가 바로 저 조전혁입니다. 여기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교육감 선거 첫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 전 회장은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방식을 일반 시민과 교사 각각 50%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교육자가 당원이라고 비유가 되고 일반 시민들은 50%, 일반 시민 100%는 너무나 랜덤화이 되기 때문에 그 진정한 그 선발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50% 기준을 냈고 그것 또한 시작이니까 뭐 다소 감소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고. 보수 진영에선 바른교육 국민연합 등이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경선 후보를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교장단과 학부모 단체 등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된 제3회 보수 후보 단일화 기구 출범으로 후보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처럼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교육계는 보수와 진보 이념 논리 경쟁 속에 후보 단일화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교과서 개정, 기초학력 평가 시행 여부 등으로 교육감 선거는 매번 진영 싸움이 고착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10명이 넘는 후보들의 단일화 대결 구도 속에 보수와 진보 단일화 경쟁이 치열합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결정된 보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서울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서울교육 이슈는 뭔지 김진중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단연 화두에 올랐던 건 학력 저하 논란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떨어진 학생들의 기초 학력에 대한 우려는 같았지만 해석은 서로 달랐습니다.
진보 진영 후보는 코로나 위기 속 앞으로 교육 변화에 초점을 맞췄고 교육 격차, 코로나를 통해서 또 확대된 학습 결손, 교육 격차,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의 강화, 사교육도의 증가 등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그리고 포괄적인 대책을 취하겠다. 이런 호소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 후보는 진보 교육과 연계해 책임론을 부각시켰습니다. 정교조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이념 교육에 몰두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상된 교육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당적을 보유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사실상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색을 띠는 교육감.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전교조에 대한 시각차 등 지향하는 교육 방향이 진영 논리로 나뉘며 선거 기간 대결 구도를 낳았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4차 산업 미래교육, 2025년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 등 교육 환경 변화와 숙제도 존재합니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 교사의 전문성 등 지켜야 할 기본 또한 분명합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90만 명에 달하는 서울 지역 유초, 중, 고교생의 교육 정책을 책임집니다. 11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데다 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 정책 방향이 다르면 맞설 수 있는 권한 또한 같습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는 이달 26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운동은 10월 3일부터 선거일 전 자정까지 13일간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여의 짧은 시간, 서울의 교육 환경을 더 나아지게 할 후보는 누구일지 그들이 내놓는 공약에 집중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계획대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유효기간이 연장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한 차례 고비를 넘긴 도심 복합 사업, 앞으로 남은 숙제는 무엇인지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달 막을 내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다시 탄력을 받게 됩니다.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기존보다 2년 3개월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유효기간까지 예정지구 지정과 주민공람 공고 절차까지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력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부지 면적만 24만 제곱미터로 후보지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강서구 화곡동 국회대로 인근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아직 사전검토위원회 단계를 거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년 3개월로 이제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됐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가겠다라는 앞으로 조금 더 또 필요한 상황이 되면 추가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남은 과제도 분명합니다. 애초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 이번 개정으로 연장된 유효기간은 그보다 7개월가량 줄어든 2년 3개월입니다. 실질적으로 기한이 줄어든 만큼 사업이 일몰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추진위 측은 LH, 서울시, 국토부의 협의 과정에서 주민대표회의, 주민협의체 등 주민들의 역할을 늘려 주민 의견 수렴을 활성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대로 도심 복합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해 상반기 예정지구 고시와 하반기 본지구 지정의 단계를 거쳐 본격화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4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복구를 위한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은 일단 지역 내 폐기물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여파는 없는 것인지 복구는 언제쯤 이뤄질지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15일 일어난 화재.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무실을 비롯한 쓰레기 처리 시설이 모두 불에 타면서 지역 내 폐기물 처리 문제가 큰 숙제였습니다. 지난 4일 열린 구의회 구정질문에서는 현재 복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폐기물이 몇 톤 차가 어디로 가는지, 또 폐기물이 몇 프로 지금 처리가 됐는지, 그걸 우리 국장님께서나 우리 과장께서는 그걸 말을 해줘야지. 지금 국민의 날이 돌아가지고 내년 영두공원에서 했는데 그건 지금 우리 근무 테마는 아닙니까? 국장님하고 과장? 아직까지도 좀 화재 원인에 대한 정확한 경찰의 감시가 안 나왔고, 보험사의 문제, 사회건설과 서울시 환경부의 문제가 각축으로 있어가지고 공식적인 답변을 못 드렸다는 건 송구하게 생각하고. 동대문구는 지난 7월 18일 화재 합동 감식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 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9월 9일부터 환경자원센터 내 임시 전력이 공급되고 9월 중으로 구조 안전진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구는 일단 지역 내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와 폐기물 처리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자원센터 화재로 처리하지 못하는 1일 80톤의 음식물 쓰레기는 강동과 송파, 도봉구의 공공처리시설로 분산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협약을 해둔 상태. 내년 협약 역시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센터가 제대로 작동하기까지는 해를 넘겨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의 관리 부실 책임을 따지고 보험사와 해결해야 할 문제 등 지난한 과정 또한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통반장을 오래 했다면 조금 더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겠죠. 서대문구가 통반장을 했던 주민들이 아이 돌보미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추진되는 건데 통반장 출신 첫 아이 돌보미가 탄생할지 관심입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까지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통장 활동을 했던 이화순 씨.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력과 8년 통장 경험을 살려 새로운 일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바로 아이 돌봄입니다. 어른들도 많이 만나 뵈었고 어린 아이들도 많이 봤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에 의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욱더 다른 분들도 물론 열심히 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도 또 그런 책임감이나 그런 타고난 그런 성향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씨가 새로운 직업에 도전할 수 있었던 건 서대문구청 덕분이었습니다. 통반장 경험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 양성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13명이 참여해 교육을 마쳤습니다. 채용이 된다면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게 됩니다. 결혼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통반장 출신 여성 입장에선 다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통반장 출신인 만큼 신분이 보장된 이들에게 조금 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통반장을 하셨던 분들이라 믿음이 가고, 돌보미들이 어떻게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두 아이들을 케어하시면서 어려운 그런 모든 것들이 뭐 저 한 사람의 그 투입됨으로 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통반장 활동을 했던 지역에 배치될 경우 누구보다 동네를 잘 안다는 점도 아이를 돌보는 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주민이 직접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친지들과 정성스레 준비한 명절 음식을 나누며 풍성한 한가위가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추석 장보기는 비용 부담도 줄이고 품질은 최고인 전통시장에서 준비하는 게 어떨까요? 전통시장의 이모저모를 주민통신원 운현선 님이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신원님. 네, 안녕하세요. 주민통신원 운현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시장별로 추석 성수품과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에 온누리 상품권과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저희 지역인 강북구 수유 전통시장,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에서 같이 진행합니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소비 문화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 할인 판매전도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북사랑 상품권이 9월 3일부터 소진시까지 발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 할인 한도가 50만 원까지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보다 전통시장은 불편한 점들 때문에 찾기를 꺼려야 한다는 단점들이 있는데 전통시장만이 갖는 좋은 점은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핫 이슈인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동참하기에는 가성비 좋고 질 좋은 성수품들을 소량 구입이 가능한 전통시장이 제격이죠. 백화점에서는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에 포장되어 있는 과일이나 선물 박스들이 전통시장에서는 시장 바구니에 소량을 구입해서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면 대형마트보다 73,000원 이상 저렴하게 성수품을 구입할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를 이용하시면 집 앞까지 배달해줘서 백화점과 진배 없는 편리함을 느끼실 겁니다. 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상시 한시적 전통시장 주변 주차료 면제와 연휴 기간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 정보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무엇보다도 불편한 주차 문제도 추석 기간 동안에는 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상시 연중 주차 허용은 백년시장과 수유중앙 골목시장이고요. 우이시장과 동북시장, 솔샘시장, 강북 북부시장, 장미연 골목시장은 지난 7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시적 주차 허용을 합니다. 강북구는 연휴 기간 내에 응급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주간에는 보건소 진료대책 상황실, 야간은 강북구청 종합상황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는 연휴 기간 쓰레기 배출 가능일은 9월 13일까지이고 9월 18일 이후에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내 집 대문 앞에 배출해야 합니다.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고 귀경하시는 분들은 운전 조심하시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강북구를 담당하신 운현선 통신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